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꽉 막혔던 남북 관계에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로켓맨이 한국과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며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어쨌든 정부가 하루 만에 바로 또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위급 회담.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시죠. 우선은 정부가 속도전, 예. 일사천리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평창을 남북관계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의 어떤 돌파구로서 평창을 좀 활용하겠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평창 올림픽 참가 이 부분을 결정하면서 국면 자체를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 어제 그제 이 한 2, 3일간에 상당히 그 남북관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왔다. 남북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발빠르게 역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북한에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남북 관계에서 이 회담을 제안하고 나면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 하더라도 북한 측의 특성은 뜸을 들여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뜸을 들이는데, 뜸을 들이는 것은 이제 회담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빨리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자기 속내를 빨리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뜸을 많이 들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한국과 국제사회, 특히 한미 간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자기네가 어떤 형태의 회담을 내일지를 지금 재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제 조명근 장관이 발표할 적에는 북한 측과 어떠한 성격의 공식적인 비공개 회담도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북한 측에서 어떤 시도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우리 언론에 공개적으로 마치 북한과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한 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자랑거리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까지 있는 그런 그 공개 사실들이 많이 무차별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서둘고 있다. 굉장히 이번 회담에 매달리고 있고 연연해하고 있다. 이런 거를 북한 측에서 이미 간파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끄는 것만이 자기네가 의도하는 대로 회담을 끌어나가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계산하에 북한이 일부러 답신을 주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차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안보관과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북한 쪽이 상당히 여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함으로써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 날 개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게 1월 9일이니까 회담이 1월 9일 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 만에 그 평창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 것이죠.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선수단, 대표단, 또 나아가서는 응원단, 이들의 입국 경로랄지 또는 숙소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이라면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북측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화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북측이 먼저 지금 김정은 위원장 두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 그다음에 당권 회담을 개최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 회담 개최하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것이죠. 이건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우리는 하자는 것이고 북측이 이제 답을 줄 차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북측이 그동안 보면은 이런 회담들을 할 때 그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하루 이틀 내에는 북측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북측이 표명한 것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그것을 뒤로 계속 미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답은 있을 것이다. 이러면 다만 오늘 중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공식화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아예 시간을 일주일 열흘 이렇게 끌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런 특히 남북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고 현재 남북 관계는 지나치게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물밑 접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령 물밑에서 뒤에서 비공개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이 정치인을 통하든 어떤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가 미션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부와 사전 교감하에 움직이는 것이 확실해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정부가 그런 사람들한테 미션을 줄 때부터 남북 회담이 최소한도 끝날 때까지는 이번 평창과 관련된 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당신들이 헌 얘기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연스럽게 계기가 됐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담 운영 전략이라는 큰 틀 차원에서 공개할 때까지는 절대 발설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침을 주고 서약을 받아야죠. 제안을 하자마자 경쟁적으로 주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회담 운영 전략에도 차질을 주고 국제사회와 특히 지금 현재 한미 동맹 관계가 가장 중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많은 오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방향의 마찰음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마찰음은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이 회담 운영이 다 끝날 때까지 회담이 마쳐질 때까지 그런 관련 미션을 갖고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회담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 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물밑 접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전학현 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일부 정치인들의 그런 발언들은 아마 좀 자가 발전된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북측과 협상을 통해서 이번 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끌어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가는 해석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측과 접촉하려고 했던 그런 그룹이랄지 또는 통일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은 했을 겁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정부가 북측과 그런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그 만남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야기들도 그것이 좀 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강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그 남관계 차원에서 그들의 역할을 너무 우리가 그렇게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북한이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듯이 평창 올림픽을 잘 개최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렇게 했던 배경이 분명히 있는 거고 핵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거고 미국은 손을 내밀었으나 북한은 아니 우리는 남한하고 이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상당히 좀 곤란해졌거든요. 한미 간의 어떤 균열이 우려가 아니라 이제 좀 현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이미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번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잘 개최해가지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연결 통로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런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죠. 아주 전격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걸 우리 정부가 이제 받아서 정식으로 회담을 제의한 거. 이거 1년의 순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올림픽이 지금 3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항상 협상을 제때제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아주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열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적자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북한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진정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한미 군사 훈련 이걸 예.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핵 전쟁 연습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전쟁 연습이 아니고 핵 전쟁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예. 한반도에 지금 전개되고 배치되고 있는 전략 자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이 조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회담 열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 직결돼서 생각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상투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회담을 제의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강조하게 나온 게 한국 당국 너네들 외세와 손잡지 않고 외세를 배격하라 돼 있어요. 예. 여기 외세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더 크게는 이제 국제사회지만은 미국을 의미하는 건데 미국하고 손 끊으라 이 얘기예요. 그 미국하고 손 끊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미 동맹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예. 한미 동맹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훈련도 하지 말고 미군 철수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회담 국면을 굉장히 지금 한미 간의 이간을 시키는 그런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예. 그 계산을 숨기지 않고 이제 노골적으로 대담하게 공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나오는 태도도 아까도 앞에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한번 we'll see 했더만요. 영어로 보니까 한번 두고 보자 이거죠. 지켜보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회의적 반응을 토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대화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해 있는데 이 지켜보자는 의미가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고 하는 책략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지금 이렇게 며칠 지나도록 굉장히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 균열을 노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도 알고 북한도 알고 뭔가 미국도 안다는 건 다 아는데 유보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우리가 좀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부가 좀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몇 가지를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평창 올림픽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평창 올림픽 전에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해서 예. 평창 올림픽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우리의 우려를 좀 일단은 씻어내는 이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군사적인 도발이 할지 이런 부분들은 평창 올림픽 때까지는 이제 어쨌든 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간접적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 차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뭐 고려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국면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평창으로 인해서 열린 한반도에 그야말로 일단은 단기간이지만 군사의 긴장이 좀 상대적으로 해소되고 또 북한 선수단 또는 응원단 또는 대표단이 평창에 오고 또 이런 과정에서 뭔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이 시간들 또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당장 북핵 문제를 뭐 풀어갈 수 있는 요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평창의 어떤 약간의 어떤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을 완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무력 도발을 뭐 여전히 우리는 그냥 그런 국가다.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망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테니 어차피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 기정사실화하고 어떤 식으로도 보상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상이 오면 저희가 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상을 할 것 같은데 좀 외교적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상의 부분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재를 뿌리는 이런 식으로 나아갔을 때 엄청난 북한의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사회에서 받을 비난 이 부분들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평창 올림픽을 그 성공 쪽으로 가도록 북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본인 스스로 그런 그 아주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을 극복해버리는, 피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북한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시키겠다. 예. 여기에 대한 화답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아주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이런 돈의 문제랄지 예. 또는 여러 가지 뭐 남관계 현안이랄지 국제사회 관계에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보다는 예. 북한으로서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선물 보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우리가 뭐 중단하거나 아예 폐쇄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패럴 올림픽이 3월까지니까 그 기간을 넘겨서 그 기리졸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러나 한국이 그 정도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 일단 북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평창이라고 하는 열린 공간을 갖고 어쨌든 북한도 거기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핵 문제에서도 뭔가 대화 쪽에 또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평화공세, 대화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또 평창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대북 영유아 지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예. 미국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도발이랄지 예. 그 고강도 도발 이런 부분들을 억제시키면서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남관계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모티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다 현재로서는 좀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상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좋은 질문인데 이제 앞에서 이제 김 교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덧붙인다면. 예. 김정은이가 바라는 가장 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보상이라고 예. 한다면 현재 고도로 이 자꾸 이 촘촘해지게 몰려오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예. 이 제재망을 조금 약화시켜 보겠다. 예. 큰 틀에서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게 하나 이제 보상 심리로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남북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신년사에서 분명히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사이의 이 왕래 문제, 예. 또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자고 돼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점잖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교류 협력 이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교류 협력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을 해가지고 예. 5.24 제재 조치에 대해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뒤에 숨어 있는 뜻은 한국 정부 너희들 이제 5.24 조치 좀 빨리 해줘라. 예. 왜냐하면 지금 5.24 제재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면 교류 협력도 안 되고 이 남북 간의 인적 교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이걸 빨리 풀어가지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현금이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가장 당면적인 이익인데 예. 지금 그 얘기하면 지금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를 싹 빼고 5.24라는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교류 협력과 왕래를 좀 활성화하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노리는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 축소나 이 중단 안 된다는 거 북한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우되 실질적으로는 실리는 바로 5.24 제주제 해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차장님, 이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했던 얘기가 비핵화 전제 없이는 대화 인정 못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지금 대화 정말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 핵 단추가 지금 자기들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입장 차이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반복된 질문인데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계속 외교를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상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어떤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이 예. 됐든 체육회담이 됐든 남북 간에 평탄 문제를 두고 회담을 열린다. 예. 그러나 회담이 성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즉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여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난관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한다. 즉 기대에 못 미치는 회담으로 평창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예. 그런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김 교수 얘기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이렇게 회담을 제의하다 보니까 예. 지금 완전히 묻혀져 있는 게 신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핵단추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엄청 위협적인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단추도 핵무기 있어도 쉽게 못 만들잖아요. 예. 근데 북한이 기정사실화시키고 반드시 추진할 거라고 보는 것은 바로 뭐냐? 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예. 실전 배치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진전을 볼 때 ICM의 실전 배치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탄착해가지고 실전 배치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현 단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또 평창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열린다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얘기한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는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묻혀져 버리니까 미국이 대놓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또 국제사회가 지금 대놓고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일단 이런 회담 분위기를 한번 지켜보자. 해빙까지는 아니지만 지켜보자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전 배치와 대량 생산과 관련된 그 신년사 발언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보고는 회담은 회담대로 가더라도 데스크 위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노력이 지나치게 물밑에서만 잠겨있지 말고 일정한 수준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과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만이 오히려 회담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우리가 끌어내는데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다라는 뭔가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남관계 관련된 부분은 평창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 차장님 설명을 하셨고 평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평창에 상당 부분 거기에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창에서의 성과를 이제 거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왜 체육 회담을 안 하고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워낙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 핵 문제로 비롯된 여러 가지 국제사회 제재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우리 측과 북측의 주요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급이 만나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평창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회담을 해나간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또 이제 평창이라고 하는 이 불씨를 갖고 앞으로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 평창 부분을 갖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맞이해서 2월 9일 날 하자고 제안한 이 회담은 이전 회담까지 보면 2년 만에 하는 회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박근혜 그 이명박 정부 지난 10년 동안에 그야말로 남북관계 완전히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남북관계를 이제 복원해서 처음 발자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띄자는 것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조금은 쉽게 또는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우선 가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더 나중에 풀어가는 이런 쪽으로 구동전의 자세로 가는 것이 좀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